너 몽마르트 가본 적 있어? 가봤었어. 혹시 몽마르트 갔을 때 좀 인상이 어땠어? 근데 되게 약간 내가 갔을 때는 나는 거기서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화가들도 많이 앉아 있었고 초상화 같은 것도 막 거기서 그리고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 거기는 약간 좀 예술가들의 거리? 약간 이런 느낌? 근데 19세기 때도 그랬다? 아 진짜? 우리가 보통 예술의 중심지 하면 파리를 떠올리잖아.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파리는 성공한 예술가들의 중심지였고 몽마르트는 성공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중심지였어. 아직 주류로 올라가지 못한. 그렇지. 이유가 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몽마르트가 행정구역상 파리는 아니었어. 우리를 치면 몽마르트 시 같은 느낌? 아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재개발이 일단 안 이루어졌어. 우리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잖아. 재개발이 되면 맞아. 도시는 예뻐지고 맞아. 새 건물 들어서서 다 좋은데 언제나 이면이 있잖아. 재개발되면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야? 맞아.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맞아. 원주민들이 피해 보잖아. 갈 곳을 잃고. 그때 당시 파리에서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잖아. 그때 내몰렸던 장소가 몽마르트기도 했어. 몽마르트가 언덕이야. 파리 유일의 언덕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좀 불편해. 물도 끌어다 오기 힘들어. 그래서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약간 달동네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내몰려 갔던 거고 안 가려고 버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거기에 주류 세금을 면제시켜줬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값도 싸고 술값도 싸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예술가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몰리는 거지. 그러면서 몽마르트에는 주로 반사회 정치인, 예술가, 매춘부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로트렉 입장에서는 여기만한 곳이 없어. 거기 가면은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다시 말해 그릴 대상이 많은 거지. 아마 로트렉 입장에서는 몽마르트가 거의 뭐 자기 예술에 있어서는 천국과도 같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시선을 안 받으면서도 막 영감이 샘솟는 곳이었구나.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는 로트렉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그림 그리다가 연필을 이제 깜빡 놓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봐요 지팡이 놓고 갔네 지팡이 이렇게 놀렸대. 뭐야. 그리고 툴루즈 로트렉은 특히나 밤을 좀 많이 좋아했었다라고 해. 몽마르트가 술집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밤 문화가 그때 당시 좀 화려하게 빛났던 장소였었거든. 특히나 요 시기 때 몽마르트에 엄청 유명한 술집이 오픈했어. 지금도 있어. 근데 장담하는데 누나 알아. 왜냐면 영화로도 만들어줬거든. 물랑루즈? 물랑루즈. 물랑루즈가 딱 이때 여기 생겼어. 그렇구나. 물랑루즈는 그때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핫플레이스였어. 프랑스 애들 이름 되게 단순하게 짓거든. 그러니까 물랑루즈가 되게 의미는 단순해. 그러니까 물랑이 풍차라는 뜻이고 빨강. 루즈, 후즈, 빨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빨간색 풍차. 그러니까 물랑루즈가 그때 당시에 좀 인기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딱 그 몽마르트 언덕 올라가는 딱 그 길목에 있어. 그러니까 언덕을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파리 시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그 몽마르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접근성이 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었던 것 같고 여기가 또 그때 당시 칸칸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핫한 장소였어. 그랬구나. 근데 이제 문 연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물랑루즈에서 홍보 포스터를 좀 만들어야겠다, 마케팅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마케팅 일환으로 이 포스터 제작을 툴루즈 로트렉한테 맡기게 되었는데 진짜? 그때 로트렉이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라귤리라고 하는 그 당시 댄서를 주인공으로 한 물랑루즈의 포스터인데 일단 보면 되게 심플해. 근데 심플하지만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 이곳에서 라귤리가 지금 공연을 한다라는 내용을 단순하게 딱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지금 그녀가 창시한 캉캉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단번에 딱 들어오잖아. 이 작품을 후대 포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로트렉
이런 획기적인 포스터 작품이 이때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팝아트에 앤디 워홀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포스터계에는 거의 뭐 시족격인 분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 로트렉은 이 포스터가 공개되자마자 유명인으로 바로 등극이 되고 물랑루즈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 이제 오픈해서 손님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포스터 하나로 그때 당시 너무나도 물랑루즈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물랑루즈 뭐 평생 회원권을 이때 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하고. 로트렉은 파리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자유롭게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발견한 그 자유로움을 그림에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랑루즈 이 포스터도 그렇고 아까 보았던 우리 잠도 그렇고 툴루즈 로트렉의 특징은 뭔가 고전주의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림을 좀 아름답게 그리는 것 같지는 않아. 작품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충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좀 오히려 좀 추하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좀 덜 예쁘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답게 그린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딱 보면 이베트 길베르라고 다시 몽랑루즈에서 댄서로 활동했었던 여인이야. 근데 보면은 어때? 근데 약간 일부러 못생기게 그린 것 같지 않아? 근데 보통 저런 거는 그 실제보다 훨씬 예쁘게 그렇지. 그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툴루즈 로트렉의 약간 스타일인 것 같아. 그냥 마냥 예쁘게 그려준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사람의 개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부각시키는 그림. 이베트 길베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오 그림 되게 못 그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려서 오히려 기분 나빠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베트 길베르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항상 저 길게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장갑이 이 여자의 특징이었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여자가 춤을 출 때 공연을 할 때 요 긴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포착을 해서 요걸 강조해서 그림을 딱 그리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 여자의 시그니처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툴루즈 로트렉의 성격을 같은 장소에서 그린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더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 나는 이 시대 때 활동했던 화가들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예쁜 그림을 그렸던 화가는 단연 오게스트 르누아르라고 생각해. 르누아르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잖아. 물랭 드라 갈레트. 바로 이 작품. 너무 예쁘잖아. 맞아 예뻐. 너무 따뜻하잖아. 이건 누가 봐도 싫어할 수가 없는 그림이야. 맞아.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물랭 드라 갈레트를 배경으로 그려진 툴루즈 로트렉의 작품을 봐. 아까 거랑 완전히 다르다. 분위기 너무 다르지. 일단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물랭 드라 갈레트의 중심부를 보고 있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지금 햇살 가득 받으면서 춤을 추고 지금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툴루즈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그 화려한 중심 바깥쪽 관심을 갖지 못하고 시선이 닿지 않는 그런 장소에 머물러 있는 자기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툴루즈 로트렉은 몽마르트의 더 깊은 곳 메충굴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이 메충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다는 거야.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머물렀대. 지금 보면 지금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저 여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병 검사하고 있는 거야.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장면이야. 그런데 툴루즈 로트렉은 그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장면을 곁에서 볼 수 있을 만큼이나 아마 그녀들에게 좀 신뢰를 얻고 있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들은 외설적이다, 너무 좀 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툴루즈 로트렉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킬 권리는 없다. 그냥 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보고 있는 침대, 바로 이 작품이잖아. 이 침대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었잖아. 둘 다 매춘구라고. 그때 당시에 툴루즈 로트렉이 이 매춘굴로 들어가서 그녀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녀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녀들의 이면, 그녀들의 실제 생활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 당시 몽마르트에서 매춘부로 살아간다? 이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잖아. 그치. 이건 일반적인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들어갈 수가 없는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서로 자기들밖에. 두 사람 다 여자고 같은 매춘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기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일들도 많았을 테고, 또 아까 그랬잖아, 나 머리가 짧아서 남자인 줄 알았다고. 머리가 짧은 이유는 이때 당시 매춘부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많았던 시절이야. 지금과 시대가 달라. 그러다 보니 너무 가난해서 매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 돼. 머리도 팔.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판 거지. 그렇게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힘든 하루를 끝내고 난 이후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신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인 침대로 찾아 들어가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연인과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 그런 사랑스러운 연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로트렉의 그림을 보면 로트렉이 이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마음이 느껴져. 맞아. 비슷한 느낌으로 몸단장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거든. 이 작품. 봤을 때 어때 보여? 근데 아까 뭐 되게 외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그치. 않아.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되게 좀 외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거칠게 그려서 뭐 성의 없는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들의 신분이나 처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거칠게 그린 게 아니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고 보면 전혀 그게 보이지 않아. 되게 삶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 좌측 상단 보면 막 빨랫더미 막 한 천처럼 막 쌓여 있잖아. 아마 저 여자는 잠깐 일을 하면서 너무 더워서 너무 땀이 나서 지금 옷을 잠깐 벗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냥 누가 봐도 지쳐 보이잖아. 맞아. 그냥 지쳐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 아 그녀가 얼마나 무거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지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이 사람 성격이 쾌활하고 밝다라고 해도 그 내면의 상처 솔직히 나는 그게 되게 컸을 것 같아. 엄청 컸을 것 같지. 그래서인지 이 남자도 아픔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독한 압생트 꼬냑 같은 막 이런 독주에 막 기대기 시작하고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져 갔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툴루즈 로트렉은 결국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 그렇구나. 뭐 중간에 잠깐 정신병원에도 입원한 경력도 있는 걸로 봐서 결코 마냥 행복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툴루즈 로트렉은 이제 말년에 다다르게 되면 본인 스스로 좀 느꼈던 것 같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남자는 삶의 끝자락으로 다가갈수록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 그러니까 미뤄뒀던 자기 작품에 막 서명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마 느꼈던 것 같아. 툴루즈 로트렉은 이제 자기를 그래도 평생 아끼고 자기를 믿어주었던 어머니의 품에 안겨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엾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로트렉의 아버지는 로트렉에 좀 무관심했었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때문인지 로트렉은 숨을 거두면서 아버지를 향해 어리석은 양반이라고 아버지를 좀 원망했다라고 전해지지. 뭐 당시에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는 뭐 인정받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훗날 로트렉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되게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화가 이 시대 때 등장하는 기라상 같은 위대한 천재. 피카소? 그렇지.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가 로트렉 되게 좋아했었거든. 아 그래. 그래서 실제 로트렉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로트렉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 작품. 메이 밀튼이라고 하는 작품을 구매해. 그래서 피카소가 이 작품을 저 그림 안에 있다. 자기 방에 걸어뒀어. 그래서 피카소의 걸작인 푸른 방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안에 있구나. 그 벽면에 메이 밀튼이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어때요, 로트렉? 보면은
예쁜데 슬프고 맞아. 가슴 아픈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좀 예쁜데 뭔가 막 아름다움이 아니라 음. 뭔가 이 안에 스토리가 또 있는 게 느껴지니까 시선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되게 안타깝기도 그러니까. 하고. 난 그래서 로트렉이 참 좋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로트렉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 멘트는 나보다는 언제나 누나가 해주는 게 조금 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 조떼꾸알, 잊지 마시고요. 조떼꾸알 해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사실 감사합니다. 진짜 알람 설정 제일 중요해요. 알람 설정 진짜 중요해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